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산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지난 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주위를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 받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958년생인데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번 탈락한 사람은 언제 재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뭔 놈의 기초연금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참. 저희 부부가 혹시 잘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알베르트 쌤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만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다면 이 연금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고 2023년 인상된 연금 기준액도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매년 1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셔서 내가 새롭게 바뀐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꼭 1월에만 재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언제든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즉시 재신청하시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면 최대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100% 믿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복지로의 모의계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제때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신청인의 상황을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센터 담당자들도 과중한 업무와 수시로 바뀌는 기초연금의 조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기초연금에 탈락하셨거나 감액되었는데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탈락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계산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지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최근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나누시다 보면 거짓 정보가 진실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말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42.6%까지 공제해 주므로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실업급여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5번째는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법을 이용한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법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흔한 편법은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시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반영하지만 재산의 거래 내역은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모든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해주고 모두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적은 자녀 리스크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한 인생 이막과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2023년엔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